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9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11시 20분입니다. 반도체 업황은 바닥을 지났다 하고요. 7월은 미국의 강세장이래요. 그리고 썸머 랠리가 이어진대요. 엔비디아가 미국, 중국 수출 통제에 반기를 들었어요. 중국 CATL은 유럽과 북미에 재활용 배터리 시설을 설립한대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15원 올라서 아직도 마이너스 39%고요. SOXL은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85% 수익 구간입니다. 작년 9월 12달러부터 분할 매수를 한 것 같아요. 떨어질 때마다 지속적인 분할 매수를 하니까 지금의 85% 수익 구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아쉽게도 하락을 했어요. 다시 조금 조정을 보이다가 재돌파할 거예요. 네이버는 오늘 영망치 캔들이 나왔어요. 하락 중에 영망치 캔들이 나오면 바닥일 확률이 많아요. 차이나 전기차가 0.15% 상승을 했어요. 계속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뭔가 큰 거 한 방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일제히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특히 연내 금리를 2회 연속 추가 인상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지난 분기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예상보다 경제 성장세가 강하고 노동시장은 견고하며 물가 상승률은 높다며, 이는 통화 정책이 충분히 제한적이지 않았거나 제한적이었던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말했어요. 그는 이어 2회 연속 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어요. 연준이 긴축 기조를 지속하더라도 시장 영향을 주시하면서 인상과 동결을 반복할 거란 시장 예상을 뒤집는 발언이었어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진 않았어요. 미국의 마이크론 최고 경영자가 28일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바닥을 지났다고 말했어요.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고용량 D램 수요 확대, 주요 반도체 기업의 감산 등의 영향으로 업황이 최악 국면을 벗어나고 있다라고 진단했어요. 마이크론은 이날 열린 2023 회계년도 3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매출은 37억 5천만 달러, 주당 순손실은 1.43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어요. 증권사 추정치 평균인 매출 36억 5천만 달러, 주당 순손실 1.59달러보다 긍정적인 수치가 나왔대요. 마이크론의 실적 전망도 기대 이상이었고요. 4분기 매출은 37억에서 41억 달러로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평균은 39억 달러로 증권사가 예측한 38억 9천만 달러보다 웃돈데요. 마이크론의 자신감은 기업들이 적극적인 감산으로 공급 과잉이 해소되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된대요. 또한 실적 설명회에서 감산 비율이 30%에 달할 정도로 현재 재고 관리와 공급량 조절에 집중하고 있다며, 업계의 공급과 수요가 점차 균형을 잡아가면서 마진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한대요. 마이크론의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를 웃돌았는데요. 주요 원인으로는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라고 뽑았어요. 마이크론은 실적 설명 자료에 AI용 서버의 메모리 수요가 업계 예상보다 컸다라고 적었고요. 생성형 AI 인기, 구글 등 대형 테크 기업의 AI 서버 투자, 서버에 들어가는 엔비디아 GPU 수요 증가, GPU를 돕는 고용량 D램 주문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실적을 끌어올렸다는 얘기래요. 생성형 AI 서버에 주로 사용되는 D램은 HBM인데요.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기존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성능 제품이고요. 서버에서 GPU 또는 CPU와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고, 가격은 일반 D램의 5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대요. 미국의 엔비디아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에 반기를 들었대요. 미국 기업들이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에서 주도권을 잃게 된다는 이유에서래요. 엔비디아 최고 재무 책임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AI 칩 판매를 금지할 경우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미국 산업이 경쟁하고 주도할 기회를 영구적으로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어요.
또한 엔비디아 CEO는 지난달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수출 통제로 정보기술 기업들이 손이 묶인 상태라며 중국 시장을 뺏기면 대안이 없다고 우려했대요. 바이든 행정부가 AI용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를 확대하는 데 따른 반응인데요. 미국 상무부는 내달 초부터 저성능 AI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대요. 지난해 8월부터 엔비디아의 A100 등 최신 그래픽 장치의 중국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규제 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것이래요.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수출 통제에 반기를 들면서 기업과 정부 간 대립이 노출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정치권은 중국 견제를 주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업 이익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래요. 미국의 유권자들은 대중국 강경 정책을 선호하고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관대하다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수출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에요.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조치가 엔비디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어요. AI의 세계적인 확산과 핵심 조력자로서 엔비디아의 위치를 고려할 때 AI 반도체 수출 통제가 엔비디아의 상승세를 꺾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며 AI 고속도로의 약간의 과속 방지턱일 뿐이라고 평가했어요. 반도체 섹터가 약간의 조정을 보이더라도 무조건 긴 호흡으로 홀딩해야 될 것 같아요. 7월은 주식 강세장의 달이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7월은 여름 휴가철 등으로 주식 시장이 잠잠하다는 통념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래요. 미국의 금융 컨설팅 업체 분석을 이용해 S&P 500 지수의 7월 성적이 2012년부터 10년간 평균 3.3% 상승으로 나타났다며 7월은 실제로 미국 주식 실적에 가장 좋은 달이라고 보도했어요. 1950년 이후 S&P 500 지수의 7월 평균 상승률은 1.3%였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2포인트 올랐다는 설명이에요. 미국 투자자문사 카슨그룹이 미국 증시 썸머랠리가 이미 시작됐다고 평가했어요. CNBC에 따르면 카슨그룹은 미국 증시가 연말까지 상승 내리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강한 투자 심리가 유지될 경우 S&P 500 지수가 하반기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어요. 중국 CATL은 유럽에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야후 파이낸스가 29일 보도했어요. 유럽 외에도 북미에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며 합작 파트너를 모색하고 있대요. 유럽과 북미에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CATL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의 주도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고 싶은 야망을 드러낸다는 분석이에요. 특히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배터리 재활용 분야는 개발이 더딘 분야라고 해요. CATL은 이미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기업이 됐고 배터리에서 99% 이상의 니켈, 코발트, 망간과 90% 이상의 리튬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는 배터리 재활용은 필수적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차량을 폐기할 때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토양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어 위험하대요. 중국은 배터리 재활용 시장도 이미 선점에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간은 저녁 12시 10분인데요. SOXL은 약보합에 있어요. 잘하면 양봉으로 상승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